경기도 수원의 한 카페 앞 모자 쓴 남성이 카페 사장의 멱살을 잡고는 넘어뜨리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자 카페 사장의 옷을 있는 힘껏 잡아당기고 그러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남성은 사장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는가 하면 머리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카페 마감 시간을 앞두고 온 손님들과 사장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 제보입니다. 약 2달 전 손님으로 온 사람들한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그 2주 동안 장사를 못 하셨고요. 현재는 집과 아까 보신 그 카페를 모두 지금 내놨다고 하는데요. 자, 양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이 사장님은 일단 20년 넘게 카페를 운영을 해왔고 수원 지역에서는 3년 정도 일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카페 그 평일날은 저녁 7시까지, 오후 7시까지 그리고 주말이나 공휴일은 오후 6시까지 하는데 지난 4월 13일 일요일입니다. 그날은 5시 50분 정도에 중년 남성하고 이제 여성이 같이 들어와서 그 커피를 주문하려고 해서 차 마시고 갈 수 있냐라고 하니까 그때가 5시 50분이니까 그냥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고 지금 여기서 드실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또 모자 쓴 다른 남성이 와서 얘기를 하길래 똑같은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보니까 그 남성들 둘은 형제가 아니었고 모자 쓴 남성하고 여성이 부부였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끝날 줄 알았는데 동생이 형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 형이란 사람이 아니 그 뭐 우리가 술 마셔서 뭐 안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안 준다라고 카페 사장에게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거기서 싸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 입장에서 너무 황당해서 아니 왜 남의 매장에서 싸우시냐고 나가서 싸우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동생이 뭐라 그랬냐면서 갑자기 이제 사장님한테 욕설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했고 또 중년 여성 그 젊은 쪽에 동생인 남성이 형수가 되겠죠. 말리면서 전부 이제 두 사람 일행을 데리고 나갔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갔어도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소리가 컸다고 합니다. 자, 문제 그 사건 밖으로 나간 이후에 벌어집니다. 자, 사장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바깥에서 이제 저는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려고 했고 그분은 이제 바깥에서 제 양쪽 목을 잡으면서 넘어뜨리려고 하면서 이제 저는 안 넘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슬리퍼를 신고 있었는데 슬리퍼가 이제 다 날아갔죠. 왜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모르는데 계속 저를 넘어뜨리면서 힘을 주면서 넘어뜨리고 하시길래 저 그거를 안 넘어지려고 발을 좀 넓게 자세를 잡고 최대한 안 넘어지려고 저는 노력을 했죠. 자, 박 변호사님. 네. 갑자기 이 손님이 카페 사장님하고 저렇게 멱살잡이를 합니다. 그렇죠. 그 소란이 이제 밖에서도 이제 이어지는데 더 이상 좀 소란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안으로 매장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다 싶어서 그 상황에서 이 모자 쓴 저 남성의 옷깃을 잡았고요. 그러자 남성이 양손으로 사장님의 멱살을 잡으면서 넘어뜨리고 했는데 아마 사장님이 뭔가 좀 운동을 했는지 자세를 잘 잡았습니다. 자세를 잡아서 넘어지진 않고요. 다만 슬리퍼 같은 게 좀 벗겨졌다고 하고요. 덩치 크신 분이 사장님이에요. 맞습니다. 예, 자세를 어깨 넓이로 딱 잡고 있습니다. 자, 사장님 안 넘어가. 예, 안 넘어갑니다. 어깨 넓이입니다. 어깨 넓이. 옆에 있던 남성하고 여성이 손노랗게 손을 잠깐 넣으니까 다시 또 목을 또 조르기도 했다고 사장님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사장이 겨우에 빠져나왔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순간 멱살잡이를 벌인 남성의 형이 이 자리에 갑자기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저렇게 멱살 잡은 거는 이 동생이었어요. 자, 옆에서 재수 씨하고 같이 싸움을 말리던 형이 어느 순간 사라졌다가 화면 안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내가 찌를까?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사장님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갑자기 나타나서 칼 들이미시면서 찔러보라는 거죠. 갑자기 좀 너무 놀래서 내가 사장님을 왜 찌르냐고 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반대로 다시 칼을 들면서 그럼 내가 찔러볼까 하는 그 특유의 눈풀림과 중저음의 목소리가 그때 내가 진짜 여기서 죽나? 아니면 내가 진짜 찔리나? 나한테 칼을 들고 나한테 이러고 있지? 그때는 좀 멘탈이 나갔어요. 그 과정 안에 와이프랑 아기가 나오는데 그걸 이제 본 거죠. 와이프는 놀래고 있고 아기는 이제 제가 보이니까 웃으면서 있는데 그 과정이 생생한 거예요, 저는.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주정꾼의 주사련이 했는데
이 완전 상황이 완전 달라졌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카페 사장은 나에게 손을 놓으라고 했던 분이 갑자기 없어졌다가 나타나더니 흉기를 들고 와서는 나에게 찔러보라고 하더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장은 너무 놀라서 내가 왜 선생님을 찌르냐고 했더니 한 번 더 다시 찔러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더니 반대로 흉기를 잡아 들이밀면서 그럼 내가 찔러볼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눈은 반쯤 풀려 있고 이 중점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무서웠다고 전했습니다. 또 내가 여기서 죽나 이런 싶은 공포가 밀려오던 순간에 옆에 있던 동생이 갑자기 사장의 얼굴을 밀치고 머리를 때리면서 폭행을 가했는데요. 그런데 하필 이 모습을 이 사장의 아내와 9개월 된 딸아이가 목격을 했다고 아, 합니다. 옆에 있었어요? 네, 이 카페 마감하고 나서 이렇게 같이 산책을 하려고 왔던 건데 아내는 생각지도 못한 장면에 너무 놀라서 얼어붙어 있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딸은 아빠를 보고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장은 그 순간 아기 생각밖에 안 났고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나중에 아내와 아이에게 해코지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밀려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9개월짜리 딸이 옆에 있었대. 네,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뭐 예상하지도 못하는 이런 문제 가지고 흉기를 가져올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 못 하는데 흉기를 가져온 거에 놀랐는데 그때 또 아내하고 9개월 된 딸이 나타나니까 이 사장님께서 이 아내와 딸을 보호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에 더 놀라신 거죠. 또 게다가 아이가 1년밖에 안 되니까 아빠로서는 이 아이를 어떻게 보호하나 이런 거에 굉장히 본능적으로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너무 놀란 거고 그 후에도 지금 악몽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경찰에 의해서 현장 체포되긴 해서 스마트워치도 지원받았고 심리치료도 받았지만 지금까지도 스트레스 지수가 매우 높고요. 카페 영업도 2주나 쉬어야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아내나 남편, 아이한테 보복하면 어떡하나 굉장히 걱정이 되신다고 합니다. 자, 흉기를 들고 있던 그 형이라는 사람은 특수 협박, 그리고 멱살 잡아서 넘어뜨리고 막 때렸던 그 동생이라는 사람은 상해 혐의가 적용이 되는데, 자, 어느 날 이 경찰을 통해서 아, 그 양반 좀 그 사장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왔다면서요. 원래 이제 스마트워치 지급받고 경찰이 이 합의나 이런 것들 요구하면서 혹시 만날 수 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전화 받았을 때 상당히 무섭잖아요. 칼 들고 있고 흉기 들고 있었고. 그래서 흉기 든 사람, 형은 만나고 싶지 않고 동생 부부나 동생들은 만날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동생 부부 만났을 때 특히 여성의 얘기 들어보니까 원래 착한 사람이다. 아주버니도 그렇고 자기 남편도 그렇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합의 좀 해달라면서 고등학생 딸이 이제 있는데 이거 알면 난리 난다라고 합의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 고민과 고민 끝에 합의를 좀 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나도 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님하고 같이 합의할 의사가 있다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또 만날 약속을 잡았는데 나중에 동생 부부 측이 갑자기 못 만나고 해서 지금까지 연락이 두절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자, 이걸 영상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막 카페까지 와서 제발 합의 좀 읍소를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연락 두절이 됐다. 그런데 그 이후에 더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이 참 어떻게 경찰에 그 동생 있지 않습니까? 동생이 나도 맞았다라고 하면서 전치 3주 진단서를 끊어서 이 고소를 상해 혐의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에서도 이거를 실제로 상해로 이 검찰에 송치 결정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이건 유죄로 봤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장님은 너무 억울하시다는 게 아니 어디서 자기네들끼리 밀쳐서 다쳤는지 모르겠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자, 양 변호사님 저 영상을 보세요. 네. 저 사장님이 몇 번 저도 계속 주위에서 봤거든요. 진짜 꾹꾹 누르면서 네. 하는 게 영상으로도 그냥 보여지잖아요. 신발도 날아가고 있고 그리고 저기 뭐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사장님 얘기가 그거예요. 저 진짜 참고 있는 모습이 막 보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가 보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아이가 웃으면서 보고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험하게 나왔겠느냐라는 거. 실제 영상에서도 장시간을 쳐서 이게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데 이게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나 아니면 아내가 없었으면 나도 어떻게 할지 몰랐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꾹꾹꾹꾹 눌러 참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찜찜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왜 그런 멱살을 잡았냐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사장님은 아니 내가 넘어질 지경이니까 상대방을 잡은 것뿐이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 부분을 아마 이 진단서 이렇게 잡으면 옷가지 같은 게 스쳐서 찰과상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지금 뭐 문제를 삼은 것 같은데 저는 참 그래요. 이게
마지막에 보시면 경찰이 와서 출동해서 수갑을 채워갑니다. 현행범 체포를 했다는 얘기예요. 범죄가 계속 중이거나 범죄 직후였다는 얘기고요. 저게 단순하게 실랑이 하면서 짧은 순간에 툭탁툭탁 하면서 멱살을 잡은 것도 아니고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서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이건 소극적인 저항행위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거를 정당방위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버리면요. 아니 어떤 상황에서 그럼 정당방위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저는 사실 예전에도 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얽혀 있는 경우에 CCTV를 가리기 어려우니까 일단 쌍방폭행으로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왔어요. 그리고 벌써 몇 년 전부터 경찰 스스로도 관행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세상이 달라져 CCTV고 있고 하니까 그렇게 안 하겠다는 입장 여러 번 나왔거든요. 제가 봤었을 때는 저거까지도 만약에 상해로 처벌한다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기계적이에요. 어. 그냥 한쪽이 나도 맞았는데 멱살 잡으면 폭행 맞아요. 폭력 행사니까. 그 전체를 다 봐야 되거든요. CCTV 왜 찍어놨습니까? 지금 저 상황 보면서 저희 지금 사장님이 사실 싸우면 사장님 이깁니다. 지금 아유, 당연하죠. 이 자세 보십시오. 근데 저 행동을 하는데 막기 위해서 한 게 맞잖아요. 이걸 기계적으로 정당방위 아니다, 그냥 싸움이다 이렇게 전하는 거는 CCTV가 뭐하라 했습니까? 저렇게 계속 폭행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막습니까? 아니, 저 휘둘리는 것도 본인 힘에 그러니까요. 그런 거. 아, 진짜. 기계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아유,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